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 대경 뉴스광장입니다. 관심을 모은 개 식용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한 칠성 개고기 시장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업주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낙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고기 관련 업소 10여 곳이 장사를 하고 있는 칠성시장 한 골목입니다. 보신탕과 건강원이라고 적힌 간판 사이로 군데군데 폐업한 업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개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수십 년 영업을 해오던 업주들은 당장 다른 생계 수단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닦이는 거 한번 몇 개 사. 전부 다 안 닦입니다. 뭐 하기 싫습니까? 30년에 이걸 해먹고 살았는데 뭘 하겠어요? 이번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 사육이나 증식, 도살 행위뿐 아니라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합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데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칠성시장 업주들도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구시의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법에는 또 전업과 폐업하는 업주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업주들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보상처로 뭐 해가 딴 거 할 동안까지 생계비서로 뭐 얼마씩 지원해 준다든지 뭐 안 그러면 한 목에 얼마 준다든지 이래가 뭐 개업하라든지 이러면 우리가 응해주죠. 대구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행령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개식용 금지법을 시행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저희가 거기에 맞게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의 업주들에게는 새로운 생계 수단을 마련하는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어 현실적인 보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힌 동물보호단체들도 신속한 관련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50만 마리에 이르는 식용개 보호와 돌봄 비용 마련을 주장했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의성의 산란개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확인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산란개 36만 4천 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로 방역당국이 어제 폐사 증가 신고를 받고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농장 출입자와 차량 등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한편 방역대 이동 제한과 긴급 전화 예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캄보디아 자회사의 상업은행 전환을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을 브로커에게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DGB금융그룹 김태호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DGB-SB와 캄보디아 중앙은행 사이에 이루어져 국제 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데다 개인 착복을 위해 로비 자금을 조성하지 않았고 취득한 돈도 없어서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통제 관리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개인 명예회복과 조직 평판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초부터 과일과 채소값 오름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철 과일인 귤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설을 한 달가량 앞두고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 식품 매장. 제철 과일로 꼽히는 귤을 비롯해 사과와 배, 딸기가 다채롭게 진열돼 있지만 매장을 찾는 고객이 많지 않아 한산합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되게 편하게 사 먹었었는데 올해는 더 구매가 망설여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비 자체를 좀 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일을 고르는 고객들도 할인 품목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나서야 카트에 담습니다. 요즘은 딸기도 전에 2번 먹을 거가 한 번밖에 못 먹고요. 할인하는지 안 하는지 꼭 확인하고 삽니다. 9일 기준 사과 10개 소매 가격은 4만 원에 육박해 1년 전보다 130% 가까이 뛰었습니다. 배는 70%, 딸기는 30%가량 올랐습니다.
노지 감귤의 경우 5kg 도매 가격은 23,000원으로 1년 전보다 50% 넘게 올랐습니다. 사과와 배, 주요 과일값 고공 행진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귤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함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소값도 오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파는 1년 전보다 60%, 깻잎과 상추는 10에서 20% 정도 높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명절 때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보다 낮은 가격으로 또 좋은 품질로 그렇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일과 채소 같은 신상식품 가격 고공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명절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미뤄지고 있는 달빛철도 특별법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윤 대표가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상정을 보류시켰다며 이번 국회에서 안 되면 총선 이후 다음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동기가 선임돼 논란이 된 대구미술관장에 대해 결격 사유가 있느냐며 시장 친구여서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밤 대구와 경북은 일부 지역에서 한때 1mm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구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해의 물결은 0.5에서 3m로 특히 동해 남부 북쪽 해상에서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대구 중구 남산일동 꿈사랑 적십자 봉사회가 결성됐습니다. 남산일동 꿈사랑 적십자 봉사회는 김경희 회장을 포함한 11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남산일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독립유공자인 농산 권영무 애국지사 유가족이 예천 군민장학회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예천 출신인 애국지사 권형무 선생은 한국광복군에서 활동했으며 장남 권세환 씨 등 유가족들은 부친의 애국심을 이어가고자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풍 석포재련소는 봉화 석포마을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과 수상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봉화와 석포마을을 알리기 위한 이번 행사는 올해로 3번째로 지역에 있는 정자와 주변 경관을 소개하는 판다 브라더스 팀의 정자왕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대구 영신초등학교 4학년 허주연 양이 경산시 장학회에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허양이 기탁한 장학금은 민주평통 통일가요제에서 받은 대상상금 전액으로 허양 가족은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장학금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TBC 대경 뉴스광장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